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른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주말이라 그대로지만 왼쪽의 국내 계좌가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10%지만 말이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의 크리스마스로 인해 휴장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으니 오늘까지는 걱정 덜고 행복한 연휴 보냅시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올해 미국 증시를 아주 간단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빅테크의 처참한 몰락, 반도체의 몰락, 기술주의 몰락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헬스케어와 에너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테슬라의 마이너스 65%라는 수치는, 그리고 아마존의 마이너스 49%라는 수치는 역시 QLD와 SSO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화면이죠. 거기에 올해 한국인 순매수 순위 고점 대비 현재 하락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나마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소, AMD 등 이런 믿음직한 기업들은 떨어져도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아이온큐, 리비안, 유니티, 루시드, 로블록스, 조비 에비에이션, 업스타트, 니콜라, 카누, AMD와 같은 이런 밈주식, 중소형주를 들고 있으면 진짜 지금 레버리지보다 더 무서운 상황일 겁니다. 이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만함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작년에 봤을 땐, 미래를 바라봤을 때 미친 수익률을 줄 것 같던 종목들이 지금 하락장을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작년에 미쳤었나? 하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거죠. 올해 미국 지수 S&P와 나스닥이 1년 동안 계단식 하락,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쇼치고 에너지주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에 다다르고 우리가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해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단 하나, 내년 미국 증시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만 중요할 겁니다. 과연 내년 미국 증시는 올해에 있어서 2년 연속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승하며 마감할까? 이게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과거 역사를 보면서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 증시 데이터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을 보였던 확률은 9%입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바라보자면 내년에도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락장을 겪어보니 많은 분들이 100%는 없구나, 주식시장에 무조건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 높은 확률로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로 또 내년에 지금보다 더 하락해서 마감할 수도 있다 라는 과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9%가 과연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 9%가 또 될 것인지 과거와 비교해보면서 체크해봐야겠죠? 1928년부터 연간 수익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12월 13일에 나온 자료라 현재 13.8%가 아닌 마이너스 20%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2년 연속 하락한 9%의 확률을 찾아보자면 이렇게 빨간 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년 미국 주식 역사에서 단 4번의 사건 때만 2년 연속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의 미친 하락장, 1939년부터 1941년까지의 미친 하락장, 1973년부터 74년까지 미친 하락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미친 하락장. 그렇다면 이 4번의 사건을 살펴봐야겠죠? 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었길래 이런 미친 하락장을 만났고 2년 연속 하락을 겪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1929년 대공황입니다. 1929년에 시작되어서 1939년에 끝난 대공황. 이 대공황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길고 심각했던 미국의 경기 침체로 불립니다. 이게 10년이나 이어지면 미국이 망하나 싶었지만 10년의 경기 침체에도 이때 미국 증시 하락장은 4년 만에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미국 증시가 2년 이상 하락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하락했는데 이때의 사건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고 우리의 나라가 달린 일인데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하락장이 끝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었죠.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1973년부터 1974년까지 하락한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로 인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죠. 미국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도 떠들었던 시기인데 2년 만에 하락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락장을 지속해온 게 바로 굉장히 유명한 닷컴 버블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 그게 가상화폐와 아까 보여드렸던 밈 주식들,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 메타버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현재 마이너스 90%를 보이는 것이 과거의 나스닥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과거 닷컴 버블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번 버블은 과상화폐와 밈 주식, 그리고 핀테크, 메타버스 기업들로 보고 있고, 이게 그 기업들의 마이너스 90%로 나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점을 다시 찍으러 간다. 찐바닥은 내년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면 경기 침체 그 어딘가가 바닥이었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말은 꽤나 신빙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한 번 더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다 반영되어야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최저점을 찍으러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찐 바닥이 나타나서 조금씩 횡보하면서 상승하거나 반등을 보이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죠. 거의 1년 전에 업로드했던 제 영상들 중 일부입니다.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내년에 하락하더라도 홀딩하세요. 올해 장기 투자자의 80% 떨어져 나갈 거다. 대폭락장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라는 비관적인 썸네일들입니다. 이게 1년 전 정도의 썸네일인데요. 즉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저는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썸네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 전 썸네일들과 완전 반대로 3개월만 버티면 된다. 상반기만 버티면 된다. 거의 다 버텨냈다. 50년 만에 부자 될 기회다. 경기 침체 오면 나스닥 이렇게 된다. 미국 증시 상승할 거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썸네일입니다. 제가 상승한다고 말하고 버티면 된다고 말하는 이 영상들의 내용, 핵심이 뭘까요? 바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얘기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1년 뒤 주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어디가 찐 바닥인지 이미 찍었는지 그런 것도 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밀, 우리 웅주 투자자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미국 주식의 비밀이 바로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50% 넘게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 자금이 여기로 쏠리는 이유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말 그대로 미래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가장 확실한 투자처에 넣어두는 것이죠. 아까 여러 하락 차트도 봤고 사건들도 봤습니다. 4번의 대사건 기억나시나요?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이런 진짜 미국이 망할 것 같은 사건에도 미국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이 망할 것 같나요?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와 중국 봉쇄,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막기 위해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예상될 뿐, 다른 나라가 더 위험해 보이지 미국은 역시 강하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나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기회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시기에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에 매도한다고 하면 그때의 나스닥, S&P 500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030년에 매도한다고 한다면 그때의 나스닥과 S&P 500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하락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분들은 올해 같을 때는 빠져 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들어올 걸 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 같을 때 미리 빠지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빠진다고 해도 다시 잘 들어올 확률 역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시장을 떠나지 말고 버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똑똑한 그들이 왜 떠나지 말고 무시하고 버티라고 말할까요? 이게 최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한테도 우리한테도 말이죠. 실제로 워렌 버핏은 9번의 경기 침체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때려 맞았고 수많은 조정장, 하락장을 기회로 여기며 줍줍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애플을 줍고 에너지를 줍고 있고 추가로 반도체의 겨울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TSMC를 최근 줍줍한 자료를 볼 수 있죠. 내년에 더 떨어진다는데 왜 애플을 사고
TSMC를 줍줍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딱 내년에 찐바닥 찍었을 때 그때 사면 제일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이론적으로 최고의 선택이 아닌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낸다는 공통된 사실을 캐치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극소수만이 성공하는 그 극소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평범한 대다수와 함께 움직일 것이냐,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웅줍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룹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